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반드시 이번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는 한덕수를 띄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의 각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 마지막 소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최선 평론가. 네. 오늘 성일종 의원이 SNS를 통해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 소속 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청할 예정이었는데 특정 후보에 대한 기자회견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도부의 권유를 받고 이렇게 개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미중 패권 전쟁, 이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낼 적임자가 한덕수 대행이다. 자, 빌 클린턴이 92년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 바로 문제는 경제다. 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대행이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권유하는 이유, 네.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실제 그런 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거에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도가 있고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바람이 있다. 우리가 3대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민주당은 딱 하나입니다. 내란 세력 청산. 이게 지금 선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 개헌도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표층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드러나는 캠페인 구도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여기서 생각하는 건 거죠. 그렇지만 국민이 표층 프레임, 드러난 구도보다 안에 내재된 것들, 그게 뭐냐면 심층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게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의 경제 시대에 가장 안정적인 경륜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미중 패권 전쟁 시대의 통상이고 경제 전문가, 게다가 호남 출신으로 영호남을 통합 아우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보수 진보 정권에서 전부 총리를 해놨다. 이게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 정말 시대 교체, 정치 교체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겠냐. 민주당의 내란 세력 청산에 맞설 수 있는 이른바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은 바람이 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생각들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타당하게 보이나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에 3년 만에 치러지는 이른바 탄핵으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초대 총리였던 한덕수 대행이 이걸 얼만큼 커버할 수 있겠냐는 중도의 바다의 의구심. 이게 지금 마지막 저울질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릴 대정부 질문에도 참석하지 않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혹시 생각이 있나? 라고 했는데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통화에서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그럴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 있다면 알려드리겠다. 자, 이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을 선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한덕수 대행을 좋아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어떤 외교력,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외교력에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인터뷰 때문인 것 같습니다. If some of the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s can be made, I think U.S. can adjust their already imposed tariff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we will take a very cooperative position on this, and we will promote the dialogue. And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that kind of, finding out the mutual benefit But to be clear, between the two countries. You do anticipate that this 25% tariff level will not stay? Depending on the negotiation. I think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예, 김진식 전 대변인. 물론 뭐 영어 실력만으로 높은 자리에 총리 자리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저런 안정적인 어떤 국정을 같이 이끌어왔던 어떤 그런 경험치를 높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한 대행 본인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 자, 이 얘기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오세훈, 나는 한덕수 대행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읽히십니까? 아니면 반대의 뜻으로 읽히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그 메시지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상당히 중도 확장력이 있고 또 행정 경험이라면 뭐 다른 내놓으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오세훈 시장마저도 이번에 오늘 사실 오세훈 시장이 대선 후보로 저희 그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던 날 그렇죠.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직전 날인 어제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졌는데 그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것으로 읽히는 메시지였다면 오세훈 시장마저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호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 경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통하다. 이렇게 뭐 국민의힘 쪽이나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야당 쪽에서 봤을 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총리를 역임하면서 과연 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였느냐라는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평가가 있다.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그것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언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이유로 파면됐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다라고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그 우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당시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가 하는 부분 또 재정적자 매년 수십 조씩 나왔던 것들 또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렀었던 이런 상황들이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으로 이 국정의 운영을 갖다 책임진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과연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 아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결단한다면 출마는 자유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결단하시고 그 평가를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총리로서 평가를 받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동원 대변인. 네. 지금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한덕수 대행이 지금 그만두지 않고 공직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내 경선에 들어오지 않고 혹시 출마를 하더라도 무소속 출마 그리고 이후에 단일화 뭐 이런 등등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을 우리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5월 3일까지만 5월 3일까지 아직 약 한 25일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긴고 하니 무소속 후보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10여 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했던 이회창 대세론이라는 것이 있었죠. 예. 노무현과 정몽준은 정몽준 당시 국민승리 21이라는 제3의 당을 창당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지만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2.3%포인트로 이회창 대세론을 잠재운 적이 있었다. 예. 이런 지금 모델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월 3일까지 시간이 약 한 보름 정도 더 남아 있으니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에는 물리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대신 국정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나와서 무소속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5월 3일 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분과 노무현 정몽준 모델이 제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예.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가면서 점점 구체화된다. 네. 그리고 가시화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덕수 대행이 그 가능성 여부를 저는 뭐 두 가지를 핀포인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 의지가 있느냐,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제시한 모델을 통해서 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함수를 예. 따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점점 가시화가 될 것인가?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에서 어떻습니까?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이번에 경선에 참여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심사숙고한다라는 대목이 있었죠. 예.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외부로 발설을 안 하면은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공식적인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의지도 지금까지는 있다. 한 대행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게 점점 권력 의지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더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SNS를 통해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던 성일종 의원과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지금 여러 여건상 외부에 나오는 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당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당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뭐 필요하면 뭐든지라도 해봐야지. 외교만 했었던 반기문 총장이 국내 정치 상황도 멀리 떠나 있었고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야당한테 밀리지 않는 한덕수의 체급하고는 틀리지. 홍상 본부장도 장관급이고 장관도 했고 수석도 했고 거기다가 총리를 2번씩을 했는데 이제 이 양반 정치인이에요. 예, 이제 한덕수는 정치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과거에 보면 민주당 정부에서의 정세균 총리라든지 이낙연 총리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에 따박따박 소신을 밝혔던 그런 모습들이 한덕수 총리에게도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한덕수 대행이 혹시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되면 절대 야당에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할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아까 언급이 됐었던 노무현 정몽주 사례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일찌감치 새천년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었고 예. 그 확정이 된 직후에는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뭔가 그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쭉쭉 하락했죠. 그리고 예. 동시에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4강 진출 신화를 쓰면서 뭔가 추격패장이었던 그 정몽주 후보가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왔기 예. 때문에 단일화 논의가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선출하지도 않았어요. 선출하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누군가를 찾는다? 그럼 후보 등록을 하게 될 한 10여 명의 후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또 그분들에게는 그분들로 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출마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실패한 파면당한 정부의 행정부의 2인자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출마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이 했던 말과 모순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 지금 이런 국가 상황,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관세 전쟁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권한대행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을 위해 차출한다? 이건 그 국민의힘 자신들의 말 속에서 모순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타당하거나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